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세 그리고 군사안보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적인 재기를 알리는 CPEC에서의 연설이 있었죠. 우리 주류 언론에서는 그걸 좀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한 국제정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로 접종을 시작했으면서도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피해서 재고가 남아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월 27일부터 시작한 이후에 각지에서 부작용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하루 동안 97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96건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확인되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본부는 총 97건의 부작용 신고 가운데 96건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이 화이자 백신으로 확인됐다라며, 부작용의 유형은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인데, 이런 부작용은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경우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틀간 접종 인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만 22명, 화이자 백신이 300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작용 건수의 비율도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며, 이번에 신고된 부작용 증상은 모두 경미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이른바 K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해 백신 제조업체가 권고하고 있는 접종 정량을 초과하는 접종 방식까지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의료계는 정부가 접종 횟수를 늘리려고 모험을 하고 있다. 이러면 백신 오염은 물론 대량 감염 사태가 불거질 것이다 라고 강력 경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K방역 선전하더니 백신을 구하지 못해 다른 국가들이 기피하는 저품질 백신을 가져다가 그것도 주사기 재활용을 통해 정량보다 많은 접종수를 채우려 하는 정부의 꼼수에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K주사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K주사기. 도대체 K주사기, 아니 무슨 K팝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K방역, K주사기, 이제 주사기까지도 해가지고 남들은 5번 맞히는데 우리 7번 맞힐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자랑하고 선거에 활용할 게 그렇게도 없는지 한심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이 뭘 권고하느냐. K주사기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품이 들어있어요. 이걸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약품을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맞히죠. 백신을 맞히면은 이 K 주사기는 맞춰야 하는 그 딱 수량만큼 정확하게 뽑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백신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5번 맞힐 양이 들어 있다면, 일반적인 주사기는 이게 조금 여유롭게 뽑아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놔도 이 주둥이라든지 이런 데 남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그 분량 때문에 이 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5번 맞힐 분량이 한 7번, 6번 반 이 정도의 분량을 집어넣어야 이 주사기에 남는 잔량 이런 거 계산하면 한 5번 맞힐 수 있다. 그리고 병에 조금 남는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K주사기라고 하는 이 한국제 주사기는 워낙 정밀하게 잘 뽑아 올려가지고 주사를 놔도 남는 잔량이 최소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한 7번까지 맞힐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들은 왜 이걸 괜찮은데 왜 이걸 위험하다라고 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신 통에 병에 5번의 백신 주사를 놔야 될 그 약품이 들어있는데, 물론 주사를 재활용한다, 이 사람도 맞히고 이 주사기를 또 7번 맞히고 이게 아니고, 이 약품을 5번만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6번 쓰고 그래도 또 남았네, 7번 쓰자. 그런데 7번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넣어야 되는데 100cc가 약품이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70ml 정도밖에 안 남았네. 그럼 70ml 뽑아 썼어요. 정량이 이제 30ml가 모자라죠. 그러면 그 다음 통에서 30ml를 또 뽑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병에서 70ml의 잔량이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뽑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통해서 30ml를 더 뽑아서 쓰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노출된 주사기 그리고 앞에서 그 한 대여섯 번 들락날락 했던 이 통 여기서 다시 주사기를 꽂아서 공기 중에 노출되고 다시 그 약품통에다가 백신통에 주사기를 꽂아서 약품을 빨아당기죠. 이때 이제 공기 중에 노출돼서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비극이 생기면 당신 책임질 거냐? 이게 이제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의사들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금 차단해야 된다.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걸 우리 정부는 안 했죠. 대만은 했고 우리는 안 했고 그 차이가 지금 대만은 이 경제 성장률이 급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다운 마이너스로 내려갔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진국 비교하죠. 그 사람들이야 관광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하고 완전히 문화적 특성도 다르고 지금도 마스크 안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그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K 주사기란 걸 홍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최소 잔량까지 다 뽑아 쓰고 그 다음에 또 모자란 부분 그 다음 주사 약품통에서 또 뽑아 쓰고 해가지고 이 백신을 맞히는 사람을 아주 극대화시키자 이런 건데 아니 우리가 무슨 거지 국가도 아니고 그 백신 맞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딱 그 찌꺼기 남는 거 그것까지 다 뽑아서 가지고 한 명 더 맞추고 한 명 더 맞추고 할 정도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치졸하게 구차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괜찮아 하고는 홍보를 할 정도라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책임자들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이런 책임자들이 그 6번째 마치고 나서 나머지 잔량 70ml 남고 그리고 그 다음 통해서 또 30ml 뽑아 쓰고 한 그 이동하는 그거 지금 의사들이 경고하는 거 그거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 맞으세요 그거를. 그게 정말로 안전하다 그러면은 맞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사들이 경고하는 거 니들 지금 뭐 일부러 지금 딴 찍으려고 하는 거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화이자 백신 맞겠다, 모더나 백신 맞겠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차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무려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던 반도체 업체가 결국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선언했던 우한 흥신 반도체 제조사 HSMC가 결국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미세 공정 적용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목표로 12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유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국 정부도 여기에 호응해서 153억 위안, 한화 2조 6,600억 원을 지급하며 이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한 사기였습니다. 업체는 사업 착수 초기 세계 각국에서 목돈을 주고 엔지니어들을 빼돌리며 이를 선전했고 우한에 축구장 59개 크기의 부지를 매입해 공장 부지를 닦는 등 쇼를 보였지만 결국 지난 8월 공사를 중단하고 경영진은 잠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10월 우한시 정부가 이 회사를 직접 인수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지만 우한시와 중국 정부 당국은 당초 계획했던 반도체 공장 건설은 고사하고 기업의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초에 기업 정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한시는 이 회사의 주요 시설에 아직도 출근하고 있는 직원들 240명에게 퇴직을 통보하고 기업 폐쇄 일정을 고시했는데요. 시진핑이 밀었던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소한 뉴스입니다. HSMC 중국 정부의 주도로 주도는 아니죠. 이제 이 회사에 다 속았으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여기에 2조 6,600억이나 대주고 그냥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저렇게 주니까 야 이거 믿을 수 있어 해서 투자를 무려 22조 원을 받아서 만든 회사입니다. 우한에다가. 저 우한이 문제예요. 우한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전 세계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한에 이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만든다.
뭐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7나노미터가 어느 정도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세계 랭킹 1위인 대만의 TSMC 여기는 5나노미터 공정의 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삼성과 TSMC는 2022년 내년이죠 3나노미터의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뒤지죠. 그런데 그 7나노미터도 못 만들고 그거 다 이제 허풍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사진에서 보셨듯이 완전히 그냥 건물 짓다가 말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먹튀해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한시는 이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자기들이 땅 대주고 축구장 59개 면적이면 얼마나 넓습니까? 땅 대주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야 우리 우한시에 엄청난 회사 들어와 하고 기분 좋았는데 먹튀하고 사라져버리니까 시 차원에서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그걸 시에서 인수해서 또 돈을 또 투자한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젠 접자 해서 괜히 우한에서 또 돈만 더 들고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이제 폐쇄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무역 보복 그리고 화웨이 제재 이로 인해서 화웨이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러니까 미국이 희토류를 자급자족 중국을 제외하고 희토류를 확보하는 정책을 폈듯이 중국도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협조국을 빼고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그 계획 반도체 굴기 그게 반도체 굴기인데 그러려다가 중국 돈만 엄청나게 날리고 세월만 몇 년 가버리고 끝나버린 일장춘몽이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꺾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뭐 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대만의 파운드리 분야의 랭킹 1위 TSMC를 꺾기 위해서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큰 공장을 짓고 한번 의욕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업 환경이 좋았으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했지 않겠습니까? 평택이나 천안이나 수원 이런 곳에 삼성전자의 공장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평택이 얼마나 크게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회장 잡아놓고 오너 잡아놓고 그리고 노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자체에서 협조 안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엄청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 텍사스로 간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잘 뽑아야 되고 지자체장도 잘 뽑아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28일 열린 보수 정치 행동회의 일명 CPEC에서 퇴임 후 첫 공식 연설을 가졌습니다. 무려 1시간 33분에 걸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드디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근면한 미국 애국자들의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며 내가 일으킨 새로운 보수 운동이 끝나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이만큼 성공적인 여정은 없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고 위대해지며 승리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신당 창당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가짜뉴스다 라며 우리는 공화당이 있고 공화당은 성실한 미국 근로자의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심과 가치를 옹호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4년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바이든의 정책에 맞서 방어벽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적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우편투표의 전면 폐지와 철저한 본인 대조, 모든 투표용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공화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와 폭스뉴스, 뉴스맥스 등에 의해 생중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각 채널에서 적게는 수만 회, 많게는 수십만 회 조회되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재차 증명했는데요. 부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공화당이 일치 단결해서 다음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미국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1시간 33분에 걸친 연설을 했어요. 이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 CPEC에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가치 그리고 공화당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공화당의 가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실한 미국 근로자 가정이 이제 주다 이거죠. 그래서 근로자, 부르주아, 뭐 자본가 이게 아니고 성실한 미국의 근로자 가정이 주가 되는 공화당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심과 가치를 공화당은 지켜야 한다.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죠.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인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적인 것. 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는 그 근로자 가정, 중산층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공화당이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미 행정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다. 그걸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이 분열되기를 원하는 측에서 트럼프가 신당 창당할 거야. 공화당이 트럼프를 싫어해. 일부 세력들이 싫어해서 결국 공화당이 분열될 거야. 이렇게 계속 펌프질을 하죠. 왜냐? 분열을 해야 나머지 분열되지 않은 측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분열에 응하지 않겠다. 그거는 가짜뉴스다. 분열되는 것은 바보죠. 그래서 분열하지 않고 공화당을 그냥 먹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2022년 내년 선거, 24년 본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그런 건데 분열되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주는데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